네, 여러분들이 좀 수줍음이 많은 반인가 봐요. 그런가? 아주 숨이 막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점점 친해지면서 비록 한 달 반이지만 그렇게 풀어가 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쌤이 이제 데일리 테스트는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단순히 하는 것이므로 다 해석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내야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처음에 소재로서 얘기했던 것이 직접적인 대화였었는데, 이 직접 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라연이가 대답해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대? 우리 키워드 안 배웠어요? 승현이 뭐래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돼 있대? 연결돼 있어. 그게 의식적이었어요? 무의식적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느리게 연결되더라 라고 했던 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나니?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만 찾아가 보면은,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experience, 이미 경험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고, 그 반면에 다음에 이 의식적인 처리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은 느리다라고 하는 비교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봤자 필요 없고, 의식적인 건 1000분의 1, 만분의 1 초단위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의식적인 것들은 그것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춤추는 듯한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마무리를 했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문제가 뭐였지? 조건에 맞게 주제를 완성하고 해당 주제문을 해석하시오라고 했어요. 조건에 맞게 주제를 완성하래. 자, 어형 변화하시고 주어진 단어 모두 활용하시고 주어진 단어에 추가 단어 없다. 요거 모두 사용하라라는 거였어요. 자, non-verbal, 비언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언어적인 것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다? 다시 반복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죠? 비언어적인 것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된대요? 힌트 워드들을 한번 볼까? 자, much가 나온 거 보고 than 나온 거 보아하니, much랑 than 나온 거 보아하니 어떤 비교급의 강조일 것이다 라는 거 눈치챘어요? 풀 때? 쳤어? 승범이 쳤어? 라영이는 어때요? 했어요? 자, 그리고 fast, 속도감의 차이를 얘기할 것이다. 그럼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비언어적인 것, 그리고 의식 처리, 요거 두 개 비교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더 빨리 인식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게 여기에 주제였어. 인식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인식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럼 동사에 해당하는 것 발생하다 요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ccur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그렇지. 그런데 non-verbal, 얘가 보니까 지금 형용사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명사 찾아줄 것이다. 그래서 non-verbal이랑 같이 나왔던 친구 여기 나와 있었어. 요렇게 element라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그럼 여기 명사 나왔으니까 그 다음 품사 뭐 나오겠어요? 동사 나와야 되겠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한번 찾았고, 그럼 여기서 일단 사실은 문장 끝난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발생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사 구들이 들어올 것이다. 오케이? 근데 비언어적인 것보다 의식 처리보다 빠르다라고 한다면, 자, then 그 다음에 의식적인 처리 여기 들어오면 되겠지. 의식적인 처리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지? conscious processing이라고 나와 있어. 맞지? 그래서
의식적인 처리보다 더 빨리 발생한다라고 했고 비교급이니까 여기에 이제 더 빠르다라는 내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비교급 강조 들어가고 자 fast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대로 넣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 비교급이니까 ER 넣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일리 1번 마무리한 거예요. 쌤이 돌아다니면서 볼 건데 왜 틀렸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2번 가자 2번. 자 2번으로 가면은 2번 단어는 뭐였냐? 단어가 아니고 뭐니? 본문은 뭐였냐? 라고 한다면 different bacterial species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지? 우리 지난주에서 기억이 안 나나? 뭐 한대요? 통제?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했어요. 통제는 성질에 나와 있었고 여기에 나와 있던 그 조종이라는 단어 어디 있어? manipulating 여기 있어요. manipulate. 얘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그들의 their goals 목적이 뭐였다라고 했지? 그들의 목적이 뭐지? 마지막 문장에 우리 그 important부터 해가지고 요 문장 우리 그때 주제 문장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렵게 만든데 뭐 하는 것을 우리의 식단을 바꾸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 내장벌레들은 뭐 하고 있어? 너를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하고 있으면서 부대 상황 중요하게 보라고 했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뭐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열망하는 것을 주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내장벌레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조종했다 라는 것이 이 문단의 주제였던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너의 내장벌레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맞았어요? 예빈인가? 예빈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돌아다니면서 한번 승마음이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그냥 특정 글 제목 배치. 자 그럼 한 번씩 더 보게. achieve 성취하다 달성하다. 어휘 모르는 사람 없겠지. 능력, purpose, 목적. 그럼 try 나왔는데 요거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제라는 단어 나왔지. 통제하다. 자, 그 다음에 based on 나올 것 같아요. 그들의 목적에 따라 너희들을 통제한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 일단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돼. 다시 그들의 목적 뭐라고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의 목적에 따라 what they crave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너희들을 조종할 것이다. manipulating, control로 바꿨던 선지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말로 먼저 써보자. 이 내장벌레들은 동사 한번 얘기해보면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기반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다. 라고 했고 based on 뭐뭐를 기반으로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럼 일단 주성분만 먼저 나눠보시면 되는데 your buttbox 주어 나와버렸어. 그렇지. 주어 나왔으니까 은는이가에 해당하는 요 은 나왔어요. 그리고 내장벌레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라면 동사에 해당하는 거 찾아야 되겠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렇지.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영작해 주시고 기반으로라고 하는 것은 부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부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동사 뭐 들어와야 되겠어? achieve 해야 되겠어? try 해야 되겠어요? try. 그럼 그대로 try. 그 다음에 준동사 가져오시면 되겠지. 성취하려 한다. 뭐를? 자신의 목적을. 그렇지?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들을 성취하려고 한다. 뭐를 기반으로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지. 한번 그냥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control you.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작이 매번 이렇게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다음번에는 조금 난이도 조정을 하거나 혹은 수능 형식으로 한번 바꿔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일리 테스트가 리뷰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쌤은 없다라고 보고, 자, 데일리 테스트는 그 옆에 놔둬 쌤 이따 돌아다니면서 검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열어보세요. 자, 여기 들어갈 거 맞아? 여기 할 거 맞아? 앞에 거 수업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데일리에 나왔겠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고2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반이잖아. 그러면 1대1로 해석하는 것들보다는 지문 어떻게 접근할지 요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쌤이 봤을 때 If you can see it, we don't think about it. 이것에 대한 함의를 추론하라. 함의 추론. 우리 맨날 21번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모의고사 많이 넣어봤죠? 넣었어요? 볼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들도 사실 책을 좀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이거 함의의 내용만 보고 답을 추론하기도 해요. 그것은 시간이 부족할 때. 함의 추론에 대해서 저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주제 찾기와 상통을 한다. 주제 찾기. 우리 쌤이 월수반에는 얘기를 했지만 이 주제 찾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다라고 들어본 거 있어? 모의고사 수업할 때? 응? 주제문 찾기. 들어본 적 있어? 서진? 네. 대답해보세요. 주제문 찾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들었어? 주제문 찾기 대표적인 패턴. 그냥 해석만 수업을 들으신 겁니까? 그럼 승범이 얘기해볼래? 접속사 중에서 그렇지. 어떤 접속사? 역접이에요, 역접. 그치. 역접이에요라고 했고 불과 지난 시간만 해도 뭐라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important가 있어서 그것이 주제 문장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것은 다음 지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쌤이 여기 하나 더 추가해보고 싶은 건 자, 메모하세요. 문맥상 동의어. 문맥상 동의어다. 그래서 사실 그 영어 지문이 여러분들을 왜 자꾸 분석을 시키냐면 조금 과장을 못하면 수학 지문과 다르지 않다. 공식이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패턴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자들이 문장의 그 흐름을 조정을 하셔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궁금하면 구글에 이거 쳐봐. 문장 하나 치시면 원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달라요. 네. 자, 문맥상 동의어를 찾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문맥상 동의어가 보통 키워드 그러니까 혹은 소재, 중심 소재,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더라. 그럼 이 문맥상 동의어들을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주제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주제를 찾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주제 찾고 함의 추론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분 반이면 풀 텐데 라이브 몇 분 걸렸어요? 기억 안 나요? 초재기식 숙제 아니었어? 아 근데 응. 저는 이거 한 페이지를 다 응. 계속해서 응?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응. 이거 해석이랑 응. 이 공문 해석 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 이제는 지문 하나 푸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분석하는 거는 다 나중 일이야. 너네들이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 다 풀어 오셨죠? 근데 언제 숙제한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한 거지. 맞아? 방금 하고 오신 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훑어봐요. 한번 다시 훑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맞췄든 못 맞췄든 간에 대충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자연이랑 음? 인간 사이. 응?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러면은 그 자연과 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야. 잘 읽었어. 그래서 쌤이 지금 문맥상 동의어를 보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일단은 소재라는 친구는 어디에 등장하게? 예빈이 얘기해보세요. 소재 어디에 등장한다고 들었어? 들어본 거 없어? 자, 소재는 첫 문장에 등장한다. 오케이? 쌤 때는 주제가 첫 문장에 등장했었거든. 첫 문장 보고 밑에 문장 보고 답 고르면 답이었어. 그래서 하나 2점짜리 틀려도 2등급이던 시절이야, 상대평가로. 근데 지금은 소재 주어주고 그 안에 주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낼 수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쌤들이 분석해가지고 요거 공식이야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볼 거잖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문맥상 동의어를 보자라는 겁니다. 첫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 거야. 인터랙션스래. 상호작용. 누구와 누구 상호작용? 사람들과 자연적 특성에 대한 상호작용은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반이니까 짜잘짜잘하게 안 나눌게요. 인간과 그 자연적 특성에 대한 상호작용은 뭐 하고 있었냐고 하면은 공간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뭐한 자주 간과된. 자, 첫 문장부터 엄청난 뉘앙스 품고 할 말을 지금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공간적인 차원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공간적인 차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이게 바로 캐치가 되셨을 거예요. 맞지? 되셨을 거라고 믿어. 자, 그런데 소재의 후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건지 공간 차원을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그 간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얘기할 건지는 다음 문장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읽어볼게. 자, our impact. 우리의 영향력이 어디에 대해서? 자원 수급에 대한, 자원 공급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그래서 서치부터 그 컨슘까지 묶어버리세요. 서치부터 컨슘까지 묶어버리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forest, fish stocks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런 콤마 부연 설명이 있지, 무시하시는 거예요. 문장 읽을 때.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 자원 공급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발생한다라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주어랑 동사가 멀고 이게 고등부 어법의 가장 흔한 어법 문제 패턴이기도 해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 동사 표시했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발생의 어디서? particular places.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소재 뭐래? 간과한 거야? 장소야? 상호작용이야? 장소야, 장소. 자, 일단은 혹시 색깔 볼펜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표시해볼게. 자, 공간적인 차원이 지금 어떤 거라고 바뀌었냐면 특정한 장소다라고 단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럼 나 이거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 눈치를 바로 채셨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또 읽어보니 자주 이 환경적인 영향 어디에 대해서? 우리의 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waste generation, generate. 이제 우리가 중3 혹은 고1 때까지는 제너레이션 하는 세대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이걸로 모의고사 혹은 교과서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발생하다, 발생시키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발생시킨 다음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통일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waste generation, 낭비 세대 이게 아니고 낭비 발생,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낭비 발생인데 어찌됐건 우리 이 환경적인 영향, 우리의 행동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은 are distanced from us. 우리로부터 멀다. 우리로부터 멀다. 첫 문장 반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공간적인 내용이 간과돼. 환경적인 것이 멀리 있어.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the environmental impact는 네모 쳐주시고, 소재를 얘가 하나 더 추가가 됐군. 색깔 볼펜 없으신 분은 동그라미로 쳐버려. 이렇게. 자, 그럼 두 문장만 문맥상 동의어 이어봐도 할 말이 명확해요. 공간적인 것들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데 그 간과하는 이유가 뭐다? 멀리 있어. 우리가 볼 수 없어서 환경 영향을 알 수 없다. 그럼 여기 보세요. If we can see it. 우리가 볼 수 없다면 we don't think about it.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에 대해서. 바로 정답 도출되는 거예요. 선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지 몇 번에 있어? 1번. We are not interested in how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for each country. Each country. 자, 이거 선지 판별도 한번 옆에 메모해 보세요. 선지 판별. 아까 말한 문맥상 동의어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단 1%의 불순물이 있으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not interested in 한 거 맞아. 그리고 how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맞아. 생각하지 않는 거 맞아요. 왜? 멀리 있어서.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이 각 나라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근데 얘 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든. 그러면
아무리 추론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추론하는 게 아니고 찾아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we do not care about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뭐를? environmental issues 환경적인 문제들 그것들이 뭐 하는 건데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environmental issues 아까 색깔 볼펜으로 표시했던 거랑 같은 말이야. 환경 문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승범 일어나시고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us. 이것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말이었잖아. 두 문장만 봐도 문장 나왔어.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학원이니까 정답 도출했다고 끝날 거 아니지.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맞았는지 한번 더 읽어볼 건데 We do not experience them directly. 오 여기 딱 나왔네. 이거랑 같은 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자, 또 모의고사 읽기에서 한 번 또 쌤이 또 팁을 주면은 자, North America, Europe, Japan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지? 너무 구체적이지. 너무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올 연결사가 for example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for example이 보통 문장 중반 혹은 후반쯤에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나 이미 주제를 다 얘기했어요 라는 말이야. 주제를 얘기했고요. 네가 만약 내 말이 뭔지 모르겠으면 예시로 파악하세요 라는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순간 for example 무시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미 주제 다 얘기했어. 그렇지만 이 문맥상 동의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demand,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야. 뭐로써? 사랑에 대한 상징으로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 어디에 있었어?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에 있었던 다이아몬드의 수요는 자, 주어 여기 있고요. 동사 여기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예. Linked to negative and violent impact 부정적이고 violent 폭력적인 영향력과 link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이아몬드 생산에서. 다이아몬드 생산에서. 자 그리고 form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거 이제 모르면 고의 아니겠죠. 이거 뭐지? 전자. 그럼 얘 세트로 나오는 거 뭐야? 전자, 후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자 유럽 식민지 이렇게 하면 조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전 유럽 식민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유럽 식민지 어디에서? 서아프리카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공간적인 영향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 차원. 이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 다이아몬드의 아까 뭐래요? Negative and violent impacts 어디에 주는? 환경에 주는 그것들이 지금 있다라고 구체화해주고 있고 또 유사하게 although we may fault라고 했는데 이것은 꾸짖다 정도 돼요. 꾸짖다. 중국이란 나라를 꾸짖고 있어. 얘도 뭐야? 공간에 대한 것이구나. unabated 밑에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는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랄지언정 그 산업적인 생산성을 자 또 컴마 어떻게 하라고? 무시하라고. 산업적인 생산성은 뭐 하고 있냐면 비싸지 않은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찌됐건 이 다이아몬드 생각해 봅시다. 다이아몬드를 사랑의 상징으로서 생각을 하고 이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그걸 사랑의 상징으로 주면서 감정적으로 혹은 과시용으로든 이득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중국에선 또 어때? 아무리 그 온실 효과 배출해봤자 싼 값에 그 물품을 사고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consumption
소비야 소비. 어디에서의 소비? 부유한 곳. 어디? 세상에서 부유한 곳에 소비는 주어 동사 표시해 주시고 그것은 자주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공간적으로나 그리고 인지적으로나 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색깔 표시 한번 해주시고 공간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멀다. 봐봐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같은 말 반복하는 문장 읽을 필요 있겠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보자라는 거야. 이것의 네거티브 임팩트 무슨 이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 있다. 어쨌든 그 상품만 받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whether, 읽을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쌤이 다음 주에 줄게요. 해석본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쌤 스타일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남은 3주간 이렇게 만나게 될 거야. 선지까지 다 봤고요. 한번 볼게. 중심 내용 파악. 우리가 지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 뭐하지 않아서 그 환경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주제 문장조차도 뭐야? 아까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소비와 폐기물 생성에 어떤 무엇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대. 뭐였지 아까? 네모친 거 위주로 봐봐. 어떤 영향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요. 우리가 소비와 폐기물 생성에 환경적인 영향, environmental impact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 뭐 하지 않았다고? If you don't see it. 두 눈으로 본다라는 거는 뭐지? 경험한다라는 거지. 경험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영향으로부터 네모친 것 중에 있을 겁니다. 어떠한 영향? 네거티브 임팩트라고 했어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뭐 또한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마지막 네모친 거에 이거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질 때 우리가? 공간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공간적으로 또한 인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핵심 부분은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매우 멀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 이거는 쌤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법 시간에 한번 보여주긴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고 혹시 29번 모의고사 어법 문제 동사만 낸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동사가 거의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동사를 내는 이유가 주어 동사 간격이 매우 멀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수식 어구들을 그냥 다 바로 쳐버리고 이 컴마만 무시하면은 our impact happens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내는 패턴은 이거 할래 이거밖에 없어요. 혹은 시제일치 혹은 태일치 할 수 있겠지만 수일치가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패턴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어휘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휘 다 외우셨나? 누적해서 단어 보고 있는 거 맞죠?
지금 단어 시험 볼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단어 한번 볼게. desperation 있었나요? 또 뭐야? 자, 우리 아까 단어 중에 그 아까 앞장 한번 볼래? 앞장이 맞아. 그 봐봐 그냥 앞장. productivity가 있었어. productivity. 얘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응? 생산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여? 쓰면 여기 원형이 되는 동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같이 메모해봐. produce 생산하다, 제조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서도 명사로는 제품, 농산품 이런 뜻도 가지게 됩니다. produce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파생이 됐던 것 명사형으로 product가 나옵니다. product 얘는 그냥 생산품 product. 그럼 produce product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뒤에 전미사 보면서 얘가 동사용 얘가 명사용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정말 짜증나는 친구가 누구냐면 명사에서 프로덕션이라는 친구가 나온 거예요. 프로덕션. 프로덕션은 뭘까요? When we make a production, we can have product. 얘는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생산. 우리가 생산을 한다면 생산품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얘는 product라고 하는 것은 produce에서 만들어진 생산품. 그리고 얘는 produce라는 동사에 조금 더 힘을 준 명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갑자기 또 이게 나오네. productivity. 얘는 생산성이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산력 혹은 생산의 어떤 질, 뭐 그 정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생산성은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형용사에서 왔어요. productive, 생산적인. 생산적인 것이 생산성으로 갔고 생산하던 것이 생산 그리고 생산품으로 파생된다. 이 단어 헷갈리지 말아주셔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40분 지났거든요. 그럼 뭐 할 거게? 휴식할 거예요. 휴식 갖고 그 다음에 우리 단어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쌤이 데일리 테스트 확인할 겁니다. 오케이. 자, 휴식하겠습니다.